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준비한 것부터 볼까요? 네, 바로 보겠습니다. 자, 호수의 달 그림자 알고 보니 최근 가장 유명해진 표현이죠.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 불법성이 없었다고 부정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평소 직설화법을 즐겨 쓰는 걸로 알려졌고 또 자주 경로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이 비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좀 화제가 됐죠. 또 게다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서 그 출처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호수의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자주 쓰이는 건 아니어서 어디에서 나왔던 표현인가 궁금했는데 혹시 그 출처를 찾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 표현을 자주 쓰는 인사들, 인원들이 많지 않죠. 네.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그 표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1988년 일본 니케이 신문의 그 경제 칼럼인데 그 칼럼의 앞부분은 1937년 도쿄 지방재판소의 그 주식 조작 혐의 판결문에 그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주식 가격의 정상적인 시세를 확정하려는 것은 이를 비유하자면 마치 물속에서 달 그림자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자, 이는 하나의 주관적인 시도로서 어쩌면 허용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90년 전, 그러니까 일제시대 당시의 판결문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 데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문어체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가 조작 혐의가 무죄다, 무혐의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일본에서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마치 물속에 달 그림자 잡으려는 듯하다 이런 비유를 쓴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사건이 뭐였냐면요. 일제히 고위직들이 주가 조작으로 부정이득을 취했다고 해서 무더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고문을 해서 허위 자백을 받거나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결국에는 대부분 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일본의 일제히 사법부가 신뢰를 받게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지난해 일본의 NHK에서도 이 사건을 드라마화했는데 상당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요. 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대사를 실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꽤 많이 자주 쓰였던 표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칼럼 다시 보시면 이런 그 문구가 또 있습니다. 물속에 달 그림자를 움켜쥐려는 것이라는 표현은 피의자의 무죄 판결을 전하는 신문 기사들의 헤드라인으로 자주 사용된다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윤 대통령이 아까 보셨던 일본 드라마를 봤는지 또는 이 칼럼이나 판결문을 직접 구해서 읽었는지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들었는지 지금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역사 속에서 끄집어 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일본과 달리 국회 탄핵 소추단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고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표현이 앞으로 한국에서도 한국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또 많은 사람들, 많은 인원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이성대 기자가 관용적으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네, 이제 요 얘기하고 나니까 그 정청래 의원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지금 그럼 여긴 왜 와 있냐. 예, 맞아요. 이런 얘기를 아마 휴정하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하면서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했었죠. 호수의 달 그림자를 쫓은 거는 본인이에요, 본인.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그렇지. 쫓아서.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호수에 빠져버렸어요. 이거를 국민이나 야당이나 헌법재판관들에게 할 얘기는 아니고 본인에게 하시면서 본인 반성을 좀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가 예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23년도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렇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이 또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근데 그 이제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런 표현을 쓰고 변호인단도 재판부를 향해서 이념과 소신을 버리고 그렇죠. 양심에 따라 이런 얘기 오히려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관들을? 당신들 이념적으로 좀 문제 있지.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 이런 취지로 당부를 한 거잖아요. 전략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예요. 제가 거의 취권 같아, 취권. 그냥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막 그런데 성룡이 또 고소한다. 또 왜 취권은 성룡만 합니까? 예? 취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게 진짜 그 어저께 제가 사설들 오늘 아침자 신문대 사설을 봤는데 예. 진짜 다 이거와 관련해서 약간 분노했어요. 사설 톤들이 제목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 전기 끊어 병력 1,000명 말했다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윤. 네, 아무 일도 이게 한국일보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이게 세계일보고요. 서울신문 구체적 지시 담긴 공소장 점점점 실제 아무 일 없었다는 윤. 굉장히 빡쳤어요 지금 여기 논조가 보면은 아무 일이 없었다거나 이런 거죠.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작게 계엄 진상 밝혀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좀 마라. 좀 네. 이게 뭐 진보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지금 다 욕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무매 대잔치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호수의 달그림자. 저는 최근에 성경을 읽으신다고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나 제가 좀 성경을 잘 문외한이라서 몰라요. 모르겠어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아니 시집을 따로 읽으신 건지 좀 궁금해요. 근데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윤석열 대통령 너무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참 저런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겁했다. 예, 왠 자꾸 미루잖아요. 내가 그런 짓을 했었나? 안 했지. 내가 언제 정치인 잡으라고 그랬어. 간첩 잡으라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원래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본다면 어떤 리더나 지도자 있는 사람이 설령 아랫 사람들이 뭘 잘못했더라도 본인이 이제 내가 책임지겠어 뭐 이런 모습을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긴 한데 그렇죠. 지금 현재의 모습은 오히려 자꾸 이제 아랫 사람에게 책임을 좀 미루는 떠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제가 거죠? 비상계엄 해가지고 지금 군 사령관들 뭐 한 10명 정도가 재판받고 기소당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거 빠져나가려고 저렇게 비겁한 모습 보이는 게 맞느냐. 우리 장르만 여의도가 망했어. 폭망했어. 네. 그럼 정영진 앵커 탓이지. 그럴까요? 우리 탓이 아니잖아요. 어? 정영진 앵커가 그래 제가 사회를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게 맞지. 아, 맞죠. 장성철이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런 거야. 그건 무책임한 거잖아요. 잘 되면 여러분 탓, 안 되면 제 탓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리더와 지도자의 자세인데. 저도 좀 준비를 할까요? 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조기대. 참 윤석열 네.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없다.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을 보고도 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아니 네. 요거